자, 대륙 분포의 변화, 지구자기장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 봤던 거에서 지자기에 대해서 쌤이 좀 디테일하게 미리 일단 알려줬어요. 복각과 평각에 대해서 기억나죠? 네. 그 방금 했는데 기억나야지.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그림은 자북극이랑 자남극만 그렸는데 실제 북극이랑 남극은 살짝 차이가 있다 그랬지? 네. 이 차이가 좀 있어요. 실제 진북이랑 진남이 있다면 네.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 꼭 알아놔 주시고 자 자기 적도에서는 복각이 얼마예요? 지표면과 이루고 있는 각도가 0도. 자기 북극에서는 얼마라고? 90. 90도. 그래서 0도에서 90도까지 자북극으로 가면 갈수록 커진다 그랬죠. 자 남극에선 얼마가 돼요? 지표면과 복각 이루는 각도가 90도인데 반대로 90도니까 마이너스 90도가 되죠. 근데 크기를 얘기하면 절대값 씌워서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적도에서 자기 남극까지도 점점 가면 갈수록 복각의 크기는 커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줄 때도 보시면 이렇게 적도에서는 지표면과 나란한 걸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위도 북위로 가면 북쪽 위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땅에 이렇게 처박혀요. 네. 화살표가. 근데 남극 쪽으로 가게 되면은 위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이 각도긴 한데 복각이 요 각도긴 한데 복각이 어쨌든 이렇게 점점 땅에 처박히는 거와 땅에서 올라가는 구조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알아놔 주시고 그림만 보면은 이게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이 각도가 몇 도 정도가 되는지를 파악해 줄 수 있어요. 편각도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진북과 자북이 있으면 특정 지점이 이루고 있는 요 각도 요게 편각이에요. 네. 음. 편각에 대해서는 거의 잘 안 묻기 때문에 일단 있다라는 정도만 봐주시고 그 다음에 고지자기 옛날 지구 자기장. 그래서 암석은 그 옛날에 있었던 자북과 자남 방향으로 비치가 된 다음에 네. 그 상태로 굳어버린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방향을 바꿀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암석에 남아있는 자기장의 방향을 잔유자기라 그래. 그래서 지질시대에 형성된 암석에 남아있는 옛날 지구 자기장을 잔유자기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잔유자기를 보고 예전에 지구 여기 복각이 아니면 복각을 고정시켰을 때 땅이 어느 쪽 방향으로 이동했다라는 걸 파악해 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자기 북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를 파악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상치를 봤더니 예상치는 이렇게 됐거든. 근데 실제로 파악을 해보니까 관찰치를 보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야. 복각이 두 개로 나누어져서 갔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없어? 네. 없어요. 그럼 이건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땅이 뜯어져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판구조론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땅이 뜯어져서 이동을 했으니까. 네. 그지? 그 다음에 인도 대륙 얘기인데 원래 인도 대륙이 어디 있었냐면 적도에서 밑에 즉 남반구에 있었어. 네. 남반구에 오스트레일리아 지금 호주에 같이 붙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게 어디로까지 올라왔는 거야? 이거까지 올라와갖고 이제 땅에 부딪혔단 말이야. 네. 북반구의 위에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뭐를 형성했어요? 히말라야. 히말라야 산맥을 만들었어요. 여기 있던 게 여기까지 올라왔어. 네. 그치? 족도를 기준으로 남반구에 있던 게 북반구까지 올라와서 지금 뭐를 만들어 버렸다? 히말라야 산맥을 만들어. 그래서 보시면 7,100만 년 전에는
복각이 마이너스 49도 정도, 즉 남반구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 현재는 36도 플러스, 즉 여기에서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넘어왔다 이렇게 되겠죠. 네. 요 사이. 그러면 복각의 크기는 점점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려요. 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절대값. 절대값이니까 작아졌다가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네. 복각의 크기는 작아졌다가 커졌다. 그거 헷갈리지 말고. 이동 속도도 계산해 줄 수 있겠죠. 시간분의 복각 변화량을 네. 이용해서 이동 속도를 계산해 줄 수 있어요. 아,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동 속도는 1년에 7.7cm씩 갔어요. 오. 자, 고지자기 그의 겉보기 이동 경로와 대륙 이동 경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까지는 비슷하게 다 했던 얘기예요. 자, MA라고 하는 건 100만 년 전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200MA라고 하는 건 200만 년 네. 전이라는 거거든. 자, 200만 년 전에는 이 대륙이, 여기는 코딱지만한 대륙, 이 대륙이 200만 년 전에는 지리상의 북극에서 약 15도 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근데 얘가 계속해서 이제 움직였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가정을 좀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는 실제 지리상의 북극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는. 네. 그렇게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고, 어쨌든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남에 따라 땅덩어리가 어떻게 돼? 점점 이동을 하고 있죠. 이동을 해서 현재는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점점 이동을 해서 현재는 여기 족도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네. 지리상의 북극에서 75도 정도 떨어졌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럼 복각의 크기는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까지. 작아졌어. 아, 커졌어요. 커졌지. 맞죠? 지리상의 북극과 자북극을 똑같다고 쳤을 때 얘는 복각이 작았다가 점점 멀어지면서 복각의 크기가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내려가는데 작아진 거 아니에요? 아 맞아. 미안. 복각이 크기가 작아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0도에 가까워졌으니까 적도 근처에 가서 네. 90도 가까이 있었던 게 복각의 크기가 점점 작아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밑에 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거 네. 지구 자기장의 흔적을 따라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자북극이 두 갈래로 갈라진다. 근데 자북극이 갈라질 일은 없고 땅이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갈라져서 이제 자북극이 마치 두 개로 갈라진 것 마냥 보이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판의 경계 얘기가 나오는데 판의 경계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멘틀 대류가 아래에서 이렇게 발산하는 경우 땅이 옆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네. 멘틀 대류가 수렴하는 부분, 그럼 땅이 이렇게 부딪히겠죠. 네. 수렴형 경계. 그 다음에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땅이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이 부분. 네. 땅이 벌어지지도 부딪히지도 않고 땅이 찢어지겠죠. 네. 땅이 이렇게 벌어지면 이 부분에서 새로운 지각이 해양 지각이 만들어서 옆으로 이동하겠죠. 네. 땅이 이렇게 부딪히면 밀도가 더 큰 놈이 밀도가 작은 애 밑으로 들어와서 수렴해서 사라져 버리거든. 그러면 얘는 판이 생성되는 곳이고
얘는 판이 소멸되는 곳인데 보존형은 판이 생성도, 소멸도 안 일어나죠. 그래서 보존형 경계다. 이렇게 불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선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이렇게 나는데 그 멘틀 대류가 수렴하는 경우, 발산하는 경우 발산형 경계가 발달하게 되고 화산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주로 천발 지진이 일어나요. 여기서는 해령과 열곡대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각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 지도로 외워주세요. 그 수행평가 친다음에. 알류산은 응? 어디예요? 응? 알류산. 안류산. 네. 여기 있죠. 안류. 네. 안류는 처음 들어보는데. 모르겠어요. 알류 이선. 음. 일단 수렴형 경계. 수렴형 경계는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부분에서 땅과 땅이 부딪히는 건데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힐 수도 있고 해양판과 해양판이 부딪힐 수도 있고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근데 밀도가 대륙판은 좀 가볍단 말이야. 네. 대륙판은 좀 가볍단 말이야. 그러니까 밀도가 큰 놈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밀도가 가벼우니까 둘 다 부딪혀서 위로 올라와 버리는 거야. 충돌형 경계에서. 서비평 경계에서는 밀도가 더 큰 해양판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수렴이 됩니다. 네. 또 특징, 서비평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과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한 판 밑으로 섭입되게 되면 진원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겠죠. 네. 그래서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전부 다 일어나. 네. 근데 충돌형 경계에서는 그리고 마그마가 여기에서 만들어져서 땅을 뚫고 올라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요. 화산 섬이 만들어지거나 뭐 이렇게 되거든. 근데 충돌형 경계에서는 마그마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땅이 부딪혀서 이렇게 쏙 붙인단 말이야. 그럼 땅이 부딪혀서 이 가운데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데 이 두껍한 애들을 뚫고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돌형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은 없이 지진 활동만 일어난다는 거. 히말라야 산맥이나 알프스 산맥이 대표적인 이 산맥이 되겠습니다. 충돌형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보존형 경계에서는 단층, 변환 단층이 만들어요. 즉 대표주자가 산안드레아스 단층. 그 다음에 판의 생성도 소멸도 일어나지 않고 보존이 되는 천발 지진, 지진만 일어나는 게 보존형 경계와 수렴형 경계 중에 충돌형 경계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음. 각 위치나 만들어지는 지형들 좀 다 알아주세요. 이거는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초대륙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앞에서 판게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네. 판게아는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고생대 때 만들어졌거든. 고생대 말쯤에. 네. 고생대 말까지만 이제 판게아 한 개만 있었거든요. 초대륙이 아니거든. 그 전에도 그 초대륙이 있었어. 그게 뭐예요? 로디니아. 로디니아가 있었어요. 약 12억 년 전에 로디니아가 있었다가 땅이 뜯어져서 이동을 했다가 다시 합쳐졌어. 판게아. 네. 앞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을까? 미래에도 네.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판게 울티마. 맞아요.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쨌든 우리 판게아를 기점으로 해서 이 위쪽에 있는 애들을 로라시아, 유럽과 아시아를 이제 묶어서 그 밑에는 아프리카 쪽을 묶어서 곤도와나 네. 이렇게 불러주고 바다가 로라시아와 곤도와나 사이에 있는 테티스해가 있고요. 이 주변부를 메꾸고 있는 판탈라사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이름도 좀 외워주세요. 어쨌든 판게아의 분리는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중생대 초부터 시작이에요. 언제 만들어졌다고? 판게아가 고생. 고생대 말에 만들어졌어요. 뜯어져서 이렇게 되었다. 판게아가 뜯어지면서 대서양이 만들어지면서 대서양의 바다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대서양만 나오네. 인도양도 만들어졌어요. 대서양과 인도양이 만들어져서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은 사실 6천년 만년 전, 즉 신생대 때 만들어졌거든요. 얼마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높은 산맥이 된 거야. 음. 그래서 그 얘기를 한 번씩 물어요. 그 히말라야 산맥과 알프스 산맥 중에 누가 더 오래됐느냐? 당연히 누가 더 오래됐겠어? 히말라야. 아니지, 알프스가 오래됐어요. 히말라야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다니까. 알프스는 중생대 때 만들었죠. 그 내용이 원래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묻거든 문제에서. 그래서 히말라야가 최신판이야. 네. 그거 알아놓으세요. 어디 있을 낀데 없네요. 뭐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도 만들어지고 뜯어지고 만들어지고 뜯어지고는 계속될 것이다. 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알아놔 주시면 되겠고 책의 문제는 다 풀었다 했죠. 네. 샘프린트 문제